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법률 문제. 바람 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 감독과 여배우의 스캔들이 있었죠. 얼마 전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혼 요구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람 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OX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X 들어주셨고요. 최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명백하게 제가 틀렸군요. 자,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박 변호사님 X를 들어주신 이유 어떤 걸까요? 예, 최근에 이제 영화 감독 홍상수 씨가 아내와 이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냈었고 여기서 네. 이제 1심 판결에서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항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 씨는 자기 영화에 출연한 배우하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불륜설을 인정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사실은 이거는 계속된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1965년부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유책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면 누구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예. 유책주의는 그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책주의인데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유책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축출 이혼이라고 해서 네. 대부분 이제 맞벌이가 아니라 가정주부 생활을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었던 시절에 남편이 이제 축출하는 결과가 되는 이혼을 막기 위해서 네.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던 것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운 사람은 먼저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군요. 유책주의가 1965년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네요. 최 변호사님도 역시 X 들어주셨는데 비슷한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것입니까? 저도 이제 대법원 판례상은 이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홍 감독님 예. 입장에 그 사건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그 가정법원 판결이 나기 바로 전날 네. 똑같은 사연으로 40년을 함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셨는데 네. 갑자기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이혼 청구를 하셨는데 그 사건을 맡으셨군요. 그렇죠. 그 부분에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상담. 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은 또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고 예. 실제로 대법원은 54년간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파탄주의를 일부 이렇게 가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파탄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예. 저는 그래도 방금 박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축출이혼 방지를 위해서 아직은 그래도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위자료가 네. 매우 낮거든요. 뭐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위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아니면은 네. 타이거 우즈들 보시면 알 거예요. 자기 전체 재산의 얼마 이런 그렇죠. 식으로 사실 위자료를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탄주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냥 몸만 쫓겨나 돈 그렇죠. 얼마 그런 못 경우가 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많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상 위자료가 상승되지 않는 한 물론 그걸 다 판사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어야만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책주의, 파탄주의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영화 감독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몇 년째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지만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이게 외형상으로만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모두 이제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예. 유책주의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는 예외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계속해서 심리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좀 유책주의가 파탄주의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건이 좀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만약에 예.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혼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일단 대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뭐 세월이 지나면서 간통죄도 사라졌다 이런 얘기 저희도 나눴었는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청 판례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그런 가능성을 아까 언급해 네, 주셨잖아요. 예. 사실은 세계적 추세기도 하고 저희가 간통죄를 폐지하게 된 부분도 사실상 사생활의 자유 부분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의 자유를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결혼 생활이 파탄난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러게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가족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부보다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이들이 이 이혼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인으로 쓰게 되는 그런 상처들, 그 다음에 사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처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파탄주의 쪽으로 조금 더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15년 9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네. 사실상 뭐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선고는 했지만 축출의 이혼 때문에 안 되지만 허용 불가가 7명, 그다음에 허용이 6명으로 거의 대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올리면 간통죄도 계속 합헌 판결 받다가 결국 위헌 판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변화될 수도 있는 흐름은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